안녕하십니까. 백만개미 한세구입니다. 12월 3일 화요일 시장 정리하겠습니다. 뉴욕 시장은 어제 12월 첫날 대형 기술주하고 테슬라 또 반도체주 이런 것들에 힘입어서 나스닥이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프랑스의 정치 불안 이런 것들 때문에 대부분의 섹터들이 섹터별로는 좀 부진했는데 반도체하고 대형 기술주가 그것들 이제 중심으로 상승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다우는 마이너스 0.29%인데 나스닥은 플러스 0.97%, S&P 500도 플러스 0.24%, 중소형주 러셀 2000은 마이너스 0.02% 이렇게 됐고, 그래서 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플러스 2.61%로 끝났습니다. 우리 시장도 코스피가 아침에 0.72% 상승하면서 출발했는데, 출발하자마자 이제 외국인과 기관이 매수를 들어오면서 이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에 힘입어서 지수가 계속해서 상승폭을 이어갔고, 거의 전 섹터에서 반등을 보인 모처럼 이제 제대로 된 한번 반등다운 반등을 보인 그런 날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들은 오늘 5,401억을 순매수했고, 기관도 2,841억을 순매수했고, 개인이 8,399억을 순매도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수가 2,500을 가까스로 넘어서 2,500.10포인트, 어제보다 1.86% 상승하면서 끝났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도 플러스 0.46%로 출발을 해서 장중 내내 기관은 이렇다 할 움직임을 못 보였어요. 그러니까 중립적 위치에 있다가 끝날 때 조금 더 파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그렇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인들의 매수가 계속해서 이어지면서 지수 상승폭은 좀 키워나갔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 외국인들은 2,328억을 순매수했고, 기관은 212억을 순매도했고, 또 개인이 2,210억을 순매도했습니다. 그럼에도 오늘 이제 코스닥 지수는 690.80포인트, 어제보다 2.21% 상승하면서 장을 끝냈습니다. 아침에 이제 기술적으로 보면 제가 텔레그램에서 말씀드렸듯이 오늘의 포인트는 이제 양봉을 과연 형성할 수 있느냐, 이거였는데, 오늘 양시장이 모두 양봉 형성에는 성공을 했어요. 그래서 이걸 하루를 보고 추세 전환이라고까지는 하지 않더라도 일단은 투자 심리 회복에는 상당한 도움이 되는 하루였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환율은 이 시간 현재 서울 외환시장에서 1,403원 20전을 보이고 있습니다. 시총 상위 종목별 주체별로 매도 매수를 보면 오늘 외국인들이 삼성전자를 1,116억을 매도를 했어요. 삼성전자는 보합인데 참 어렵군요. 어렵게 갑니다. 기관은 175억을 샀습니다. 반면에 이제 SK 하이닉스는 외국인과 기관이 동시에 샀는데 외국인 353억, 기관 254억 이렇게 순매수를 했고, LG 에너지솔루션은 외국인이 272억을 산 반면에 기관이 114억을 팔았습니다. 삼성바이오 현대차는 외국인 기관이 전부 매도하는 그런 종목이 됐고, 셀트리온도 외국인 기관이 동시에 샀습니다. 94억, 98억. KB금융도 383억 52억 외국인과 기관이 동시에 샀고요. 기아도 외국인과 기관이 동시에 샀습니다. 외국인이 176억, 기관이 101억. 네이버는 어느 때나 다름없이 오늘도 외국인과 기관이 동시에 샀습니다. 외국인이 432억이나 샀고, 기관도 186억을 샀습니다. 고려아연은 외국인은 팔고 기관이 좀 사고 이랬습니다. 그 다음에 코스닥에 넘어가서 알테오젠만 외국인 기관이 동시에 샀는데 외국인은 198억, 기관이 132억 이렇게 샀습니다. 반면에 이제 에코프로비엠, 에코프로, HLB 이거는 외국인은 사고 기관은 전부 파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였고, 리가캠바이오는 외국인은 118억을 팔았고 기관이 173억을 샀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뭐 섹터별로, 근데 오늘 사실 너무 많은 섹터가 올랐기 때문에 일일이 다 열거하기가 어렵고 오히려 하락한 거 찾는 게 더 빠를 것 같은 그런 날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락 섹터들도 하락폭이 이렇게 깊지 않았다 하는 게 이제 오늘 시장의 특징인데, 뭐 보면은 뭐 가상화폐 관련해서 뭐 투자했던 뭐 투자 기업들 있잖아요. 뭐 아주 IB 투자나 뭐 SBI 인베스트먼트나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좀 오르고, 그다음에 이제 늘 말씀드렸던 전선 전력 설비 이런 거, 또 미용기기, 그다음에 뭐 유통 면세 뭐 이런 거, 화장품, 그다음에 이제 뭐 배당 또 겨냥해서 은행, 손해보험, 생명보험, 뭐 오늘은 또 뭐 치아 관련해서 그쪽도 오늘 좀 올리고, 바이오도 부분별로 상당히 많이 오른 종목도 있고 뭐 그런 날이었습니다. 뭐 일일이 다 오른 거를 얘기하기가 힘들 정도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거의 전 섹터에 걸쳐서 상승을 보인 날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고, 또 중요한 거는 외국인이 진짜 오랜만에 현 선물에서 전부 매수를 하는 게 눈에 띄는 날이었다. 오늘 이제 현물 거래, 코스피에 5,400억이 넘게 샀고, 코스닥에서 2,328억, 선물도 5,113억, 그러니까 1조 2천을 산 거죠. 현 선물에서 1조 2천 3천. 그러니까 상당히 많이 오랜만에 외국인이 샀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제 그 저녁 6시에 백만개미 스쿨에서는 집중 분석하는 날인데, 최근에 그 미국 관세 부과와 관련해 갖고 변압기 섹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갖겠습니다. 시장 얘기 좀 하죠. 지난달 그 22일인가요? 22일? 지난달 22일 이후로, 그리고 외국인이 거의 7개월 거래일 만에 이제 매수로 바뀐 날입니다, 오늘이. 근데 그것도 이제 뭐 잠깐 이렇게 조금 사다 말고 이런 게 아니라 제대로 된 그 매수다운 매수를 오늘이 보여준 날이다. 특히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는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가 동시에 일어나면서 장중에 한번 시도를 했다가 다시 조금 밀렸다가 결국 이제 종가 무렵에 2,500을 넘어가는 2,500 탈환에 성공하는 그런 날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뭐 우리뿐만이 아니라 오늘 뭐 아시아권 시장이 비교적 큰 상승을 보인 날이죠. 그래서 이제 뭐 이유가 어떻든 주식시장은 뭐 늘 말씀드린 올라야 좋죠. 근데 이제 미국 시장이 그 좀 밸류에이션 대비 주가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제 우리 같은 이런 이제 아시아권 시장에 신경을 좀 써야 된다, 이런 얘기도 미국 시장 일각에서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뭐 그런 거의 시작이냐, 이렇게 이제 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물론 이제 오늘 외국인이 현선물 합쳐서 뭐 1조 3천 막 이렇게 매수한 외국인들이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구조적으로 우리 시장을 사기 시작한 거냐, 뭐 이렇게 해서 이제 희망을 막 갖는 분도 계시겠지만, 희망 갖는 건 좋은 거죠. 근데 잘 살펴보면 어제는 이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어제는 기관이 오전에 오후에 한번 들었다 놨다 하면서 선물로 좀 먹었어요. 어제는 이제 기관이 주로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그 외국인들이 지난주 후반부터 그 선물을 계속 받아서 모아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오늘까지 하면 외국인들의 그 선물 누적이 최근 한 3일 동안 거의 1조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했기 때문에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오늘 현선물을 올리면서 쫙 이렇게 선물 지수를 끌어올리는 거 아닌가, 이제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아침에 시작됐죠. 그 선물 매수가, 외국인들이 선물 시장 먼저 열리니까 선물 매수를 딱 시작하면서 이제 시작을 됐고, 그러니까 선물 매수를 하면 상대가 기관이니까 이제 기관이 오늘 이제 선물이 매도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기관은
선물 매도된 것만큼 이제 현물에서 해지하는 이제 그래서 어쨌든간 뭐 결과적으로 기관도 2,700억 이상 사는 걸로 이렇게 돼서 시장이 올랐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거를 자꾸 따지고 보면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 내일 조금 더 올렸다가 외국인들이 선물 때리면서 또 파는 거 아니야? 막 이런 이제 생각이 들잖아요. 걱정이 들잖아요. 야, 이거 뭐 올라도 걱정이 끝날 날이 없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건 그게 아니에요. 중요한 거는 뭐냐면 외국인이 사기 시작했건 아니면 뭐 파생 때문에 그랬건 뭐 어떻습니까? 우리는 주가가 오르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쨌든 간 주가만 올라가면 좋아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주가가 올랐다가 다시 꺾일 때 내가 알아차려야 되는데 알아차려야 팔 거 아닙니까? 외국인이 뭐 어떤 의도로 올렸건 샀건 그거는 중요한 거 아니고 외국인들은 뭐 지네들이 뭐 현물 또 뭐 파생해서 어떻게 해서 돈을 벌건 우리가 이제 중요한 건데 그럴수록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수급을 아주 단단히 체크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는 매매 원칙에 의해 가지고 오늘은 이제 방 뜨니까 매매 원칙상 좀 이렇게 언밸런스인데 그냥 올라온 것들도 있고 막 그렇잖아요. 전체적으로. 예. 근데 이제부터는 그 매매 결정 내가 언제 내릴까? 그 얘기는 뭐예요? 외국인들 사서 올랐는데 좋은데 언제 팔지? 아니면 계속 가지고 더 가볼까? 뭐 이런 것들의 결정을 하는 그 좌표가 뭐냐? 그 기준이 그게 이제 매매 원칙을 이런 때일수록 더 우리가 끌어와야 돼요. 왜 그러냐면 매매 원칙이라는 게 수급 때문에 이제 수급을 깔고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외국인이 어떤 이유로 사던 하여튼 사면 주가는 올라요. 그러니까 그게 근데 이제 그 목적을 달성하고 얘네들이 팔기 시작할 때 나도 팔아야 될 텐데 나 혼자 계속 올라가는 줄 알고 멍 때리고 있다가 이거 당하는 거 아니야? 이제 이런 불안감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불안감을 해소하는 방법은 뭐냐면 그런 매매의 기준점을 잡을 때 매매 원칙으로 잡으면 상당히 편하다. 상당히 편하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 매매 원칙상은 아닌데 그냥 전체적인 분위기로 오늘같이 이제 훅 하고 오른 것들 있잖아요. 이건 단기 급등이죠. 이건 뭐요? 5일 2평을 깨고 내려가면 여기서부터 조심해야 된다. 단기적인 건. 이제 그건 제가 여러 차례 매매 기법으로 한번 활용해 보시라고 이제 말씀드린 거고. 오늘 이제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당국이 코스닥을 1부, 2부로 나눈다. 그런 얘기가 이제 나왔습니다. 쉽게 말해서 1군, 2군, 이게 축구처럼 1군, 2군 이런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이제 기업이 좋고 우량한 그런 기업은 1군에 있고 그러다가 이제 기업이 그 자격이 못 맞추면 2군으로 내려가고 또 2군에 내려가 있다가 기업이 또 잘 경영하고 해서 기업이 좋아지면 다시 1군으로 승급하고 뭐 이런 겁니다. 근데 이제 이거는 굉장히 해볼 만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이제 기업들이 그 승급 1군에 머무르기 위해서 승급하기 위해서 경영 잘하고 뭐 할 거 아닙니까? 네. 그 이제 그 중요한 거는 그 1급 1군, 2군을 결정짓는 그 팩터들이 어떤 게 동원되느냐가 더 중요하겠죠. 그 팩터를 그냥 막 인위적으로 맞추는 게 아니라 진짜 좋은 기업으로 가기 위해서 그 해당 기업들이 뭘 하느냐. 그 다음에 뭐 주주한테 얼마큼 잘하느냐 뭐 이런 것도 팩터를 넣고 이러면 더 좋겠죠. 그래서 그거는 상당히 검토해 볼 만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 오늘 또 하나 나온 얘기가 뭐냐면 정부 여당이 상법 개정이 아니라 자본시장법 보완으로 가닥을 잡았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그거를 신문에 발표를 했던데 그 이유는 뭐냐면 그 상법을 개정하면 그 적용 기준 하는 기업들도 많고 상법이니까 그리고 상장 회사만 해도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이 적용 범위도 넓고 기준도 모호해진다. 이게 이제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인수합병 관련이라든지 물적 분할 등에 관해서
자본시장법을 좀 보완해서 아주 그 핀세트 규정을 하겠다. 근데 우리가 얼핏 듣기에 핀셋 하면 되게 좋은 것 같이 느껴지지만 핀셋은 그것밖에 못 집습니다. 예. 그런 문제가 있어요. 얼핏 듣기에 핀셋이 되게 좋은 것 같죠?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핀셋이 좋을 때가 있고 가시 뺄 땐 좋죠. 근데 이제 지금 같은 우리 시장 상황에서 과연 이게 좋은 건가? 상법 개정은 왜 여당은 먼저 얘기했다가 갑자기 이렇게 돌변해 버렸나? 여러분 이런 얘기 아시죠? 옛날에 어떤 고을에 어떤 사람이 주먹으로 맞아서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고을 원님이 예, 앞으로 주먹으로 때리지 말라는 법을 만들자 이래서 이제 주먹으로 때리지 말 것 이렇게 해서 법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이 몽둥이로 맞아 죽었어요. 그래서 이제 야 그럼 앞으로 또 몽둥이로도 때리지 말 것 그래서 또 법을 만들었어요. 그때 이번에 어떤 사람이 또 돌로 이렇게 맞아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번엔 돌로 때리지 말 것 이렇게 또 법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상황에 따라서 계속해서 모호하다고 핀셋 이렇게 하면 그냥 폭력금지법 이렇게 하나로 하면 딱 끝날 거를 이렇게 이제 만드는 누를 범하는 거죠. 근데 저는 이제 볼 때 뭘로 때릴지 몰라서 모호해서 이렇게 만들었다 그러면 여러분 말이 되겠습니까? 뭘로 때릴지 몰라서 그게 아니라 폭력금지법을 만들어서 그 적용하면 되지. 지금 이제 저는 그렇게 들려요. 뭐 인수합병 물적 분할 뿐입니까? 지금 잘못하는 게 대주주들이 잘못하는 게 그리고 소액주주를 무시하고 주주 우선주의 안 하고 뭐 이렇게 하는 게 그런 것 뿐이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하고자 하는 거는 선진 증시의 기준으로 가자는 얘기지. 뭐 인수합병하고 물적 분할 요즘에 뭐 몇 개 사건 나와서 그것 때문에 그랬다고 그러는데 사람들이 머리가 좋아갖고 계속해서 새로운 방법을 이제 개발해낼 거예요. 왜냐하면 요새 뭐 자사주 막 이러니까 자사주 매입한다고 회사 돈으로 자사주 매입하면서 오너가 갖고 있던 주식을 팔아갖고 돈 챙겨가는 이딴 오너도 있고, 여러분 신문에서 보셨죠? 그리고 이제 회사 돈으로 자사주 매입해갖고 자기가 관련 있는 재단에다가 그거를 기부를 하고 뭐 이게 지금 많아요. 그러면 그거 할 때마다 그걸 만들 겁니까? 뭐 자사주 매입 금지법 뭐 만들 겁니까? 이게 그게 아니라 이거는 상법의 모법을 확실하게 해놓으면 나머지가 다 해결되는 거죠. 그래서 제 생각엔 좀 이런 것들은 좀 치열하게 논의를 해서 그러니까 딴 거 갖고 싸우지 말고 이런 거 갖고 국회의원이 진짜 머리 터지게 싸웠으면 좋겠어요. 그런 모습을 봤으면 좋겠어요. 막 그게 막 생중계되고 가전 자료와 뭐 이런 거를 다 동원하고 외국 사례 뭐 이렇게 갖고 진짜 치열하게 싸워서 그 법을 상법 개정을 할 건지 아니면 자본시장법 뭐 보완 개정을 할 건지 뭐 이거를 정하는 게 아마 국민들이 바라는 게 그런 거 아닐까 싶어요. 그리고 또 그렇게 돼야 그게 잘 돼야 우리 시장도 또 말하자면 밸류업이 되는 거니까 오늘은 이제 뭐 시장 올라서 2,500 회복된 김에 이런 말씀도 지금 이제 논의되고 있는 게 이런 게 있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좀 이제 관심 가져보시라고. 내일도 좀 올랐으면 좋겠고 모레도 올랐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시장 정리 이렇게 끝내고 저는 또 내일 장 끝난 다음에 다시 여러분 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